어떠셔요? 계속된 그 학습, 그렇죠? 학습과 그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 계셨던 시민참여단 선생님들 스스로의 생각을 또 정리하시고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새롭게 또 알아가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창원의 이 스타필드의 찬성 반대의 의견들에 대한 각자의 시민참여단 선생님들 각자의 생각들이 또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수기고요, 경청입니다. 자,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시작을 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인가요? 일단 김상규 전에 사회를 보셨던 김상규 이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목소리가 낮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박수 쳐줘도 제가 김상규 이사님과 호용호지 하는 사이라서 뭐라고 안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갈등해결센터의 그 이사를 맡고 있는 표대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잠깐 지났지만 제가 세션 세 번째 사회를 갖다가 맡게 된 것은요, 저희 그 김상규 이사님이 메인 사회자이십니다. 저희 센터에. 저는 뭐예요 그러면요? 예, 서브 사회자입니다. 김상규 이사님에게 휴식을 줘서 더 힘 충전해 가지고 다음 진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 이렇게 휴식을 드리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세 번째입니다. 교통, 문화 등 삶에 미치는 영향. 뭐가요? 예, 창원 스타필드가 교통, 문화 등 우리 창원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세션 세 번째에서는 같이 준비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는 찬성 측에서 먼저 발표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반대 측에서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상 교수님,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오셨었죠? 예, 창원대학교 교수님 유진상 교수님 모시고 반대 측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유진상 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좀 재밌게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너무 비장하게 나와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지인이나 혈연, 아버님, 친한 분 중에 미장원 하신 미용소, 이발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슈퍼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음식점 하시는 분, 통닭집 하시는 분, 무기 판매하시는 분. 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안 파시죠? 무기 빼놓고는 다 파니까. 자, 스타필드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창원에 있는 지역 전문가 교수님 안 모시냐고 했더니 이번에 경상대 진주에서 한 분 오신 것 같습니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저는 창원에서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자꾸 일자리가 없어져서 휴학하고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잘못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혹시 찬성 측에서 그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거나 사과했습니까? 자,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스타필드 찬성 측 언론 보도 데이터 의도적 편집 2019년 9월 23일 경상남 도민일보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자, 이거 사과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근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시간이 부족해서 언급을 못했는데 지난 시간 자료집 23페이지 아니면 23페이지 그리고 다른 45페이지 그쪽 근처를 보면 이렇게 생긴 지도들이 나와요. 데이터가. 거기 보면 고양이 들어온 다음에 원당시장 매출이 늘어났다. 대구 신세계가 들어온 다음에 동대구 시장 매출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하남점이 늘어난 다음에 신장시장, 덕풍시장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2014년
고향 옆에 원당은 행복학습 마을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장에서 도시재생 협동조합이 준비가 됐고 2018년도에 고향점이 들어왔고 2019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동대구점 신규 철도 노선이 개설됐고 2016년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섰습니다. 2017년 효목동 도시재생 선정됐습니다. 하남점 근처에 있는 신장시장, 덕동시장 문화재생 프로젝트 2018년 9월 17일 도시재생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선정되면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2013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 전통시장 붕괴. 왜 이런 기사는 안 싫죠? 데이터의 객관성을 좀 요구가 되고요. 자, 교통하고 좀 상관없지만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타필드 대형 유통은 2.1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똑같은 물건을 팔고 유통을 시키려면 15.3명,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수치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다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 제가 자꾸 저는 창원대 교수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이게 실제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학생 또 다른 그림도 있어요. 여기 아예 없는 그림도 있어요. 한국 지도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서울, 나머지 시골입니다. 여러분들 결정을, 여러분들 생존권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왜 수도권에서 내려온 분들한테 결정권을 맡기냐 이 말이죠. 자, 공론화위원회 교통평가의 한계. 여러분들 교통평가 보셨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새로 교통평가 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억에서 2억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급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부탁을 했다. 아무리 찾아도 안 하려고. 왜? 교통영향평가한 사람들은 다 카르텔이 맺어져 있어서 남이 한 번 한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렵게 찾아서 했는데 가격이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정식적인 새로운 교통영향평가를 한 게 아니라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만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게 그 자료들이에요. 신세계 측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교통영향평가 분석에서 해놨던 걸 다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수치를 내놓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왜? 2억 원 들여서 다시 해야 데이터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기존의 신세계가 수행했던 데이터만 검증을 한 겁니다. 자, 그 교통영향평가의 결론은 신세계 교통영향평가 많은 문제점 한계,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신세계 평가가 그 구성,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수립되었으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주요 교차로를 분석 범위에 추가 포함해야 된다. 통행 분포비, 통행이 하게 되면 지체되는 분포비가 있거든요. 재검토해야 된다.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해야 된다.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동선 및 완하차로 전면 재검토 요망.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사업 미시행 시 시뮬레이션 필요. 사업을 안 했을 때도 시뮬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 및 택시 및 보행 접근성 열악.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4차선 하나고 나머지 2차선, 2차선, 2차선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건 제 입장입니다. 한 개. 창원역 그쪽 재검토한 거기서도 또 누락이 된 게 있어요. 창원역 언급 없어요. 팔룡터널 교통 대란입니다. 아침에 가면 이쪽은 좀 덜한데 마산 쪽 오거리는 교통 대란입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 들어섭니다. 거기 인구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향후 뭐 8만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북면 신도시 바로 옆에 진북인가 산업단지 들어섭니다. 그러면 트럭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시티 주변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고 의창 사거리에 대한 언급도 도계 광장 상거리도 미언급돼 있고 요건 뭐 아까 그 팔룡터널 양쪽에 지금은 교통 통행료가 비싸가지고 요쪽은 좀 안 막혀요. 근데 여전히 마산 쪽은 막힙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하남 고양 준외곽 지역이에요. 우린 도시 한복판이죠. 하남 고양은 준외곽 지역입니다. 근데도 출퇴근 시간대 주말에 차량이 밀립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죠.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고양 스타필드 두 가지 이슈를 보면 스타필드 고양 주변으로 교통 대란이 일어나자 무슨 일이 있었냐? 고양시에서 시민공원으로 만들려고 아껴놓은 땅이 있어요. 부산 하야리아 공원 군부대 지금 시민공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똑같은 면적 39사단. 똑같아요, 면적이. 이미 대기업한테 다 줬는데 줄 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30%는 시민공원으로 해주겠다고. 가보세요. 우리들 못 들어가요. 유니시티 있는 사람들 공원이지 시민공원 아닙니다. 그것도 15% 20% 줄여서. 우리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그거 시민공원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심지어 남은 시민공원마저 주차 대란이 일어나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합의를 해줬어요. 고양시. 그리고 입점업체 일하는 사람들 쉴 곳이 없어서 죽은 분이 한 분 돌아가신 분 계십니다.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노동자의 쉴 권리. 자, 노동자가 쉴 곳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혹시 스타필드 서울에 가보신 분? 아니 뭐 하남 고양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좀 가보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걸. 저도 가봤어요. 저 좋아요. 들어오면 좋죠. 신기한 거 많고 애들이 좋아하고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좋죠. 쉴 수가 없습니다. 3시간 내내 걸어 다녀야 돼요. 쉬려면 돈 내고 쉬어야 됩니다. 자, 이거 도민일보에 나온 정식 기사입니다. 자, 스타필드 주변으로 아까 말씀 드린 공원 부지를, 그리고 여러분들 롯데백화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난리가 났죠. 롯데백화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줄 서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땅 내놔라 합의하고 해서 결국은 2차선, 3차선, 대기차선에서 지금 좀 나아졌죠. 근데도 지금도 빙글빙글 돌아서 들어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는지 처음에. 결국에는 여러 협의 끝에 거의 한 8년, 9년에 걸쳐서, 자, 고향에 이제 쉴 곳이 없어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고, 쉬려면 다 돈 주고 쉬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문화시설인가, 분명히 저쪽에서 25% 문화시설을 했다고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이건 통계를, 이거 본인들이 신세계에서 내놓은 교통영향평가 책입니다. 신세계 교통영향평가 책 5페이지에 보면, 자, 판매시설 33%, 문화 및 집회시설 1.4%, 운동시설 0.6%, 운동시설 포함해서 문화 집회시설 하면 2%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25%를 계산을 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히 썼어요. 혹시라도 계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온전하게 공공에 제공되는 문화시설이 아마 실수했을 거다 추측컨대 2%예요. 다 돈 내고, 뭐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 25,000원 내고 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스타필드는 철저하게 외부와 담을 쌓고 사람들을 내부로 가두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면 주머니 탈탈 털게 하는 구조입니다. 자, 안 그렇다고 하겠죠. 어떻게 해야지 안 그렇냐면, 요즘 개방형 쇼핑몰이 있어요. 1층을 오픈하면 됩니다. 백화점 가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 마시고, 나갔더니 골목 상권도 있네? 오뎅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소통이죠. 근데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 도박장하고 똑같아요. 도박장 가면 뭐 없잖아요.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거의 그런 구조입니다. 공간 구조만 봐도 주변 상권도 함께 잘 될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 쇼핑몰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고 그렇다면 복합 문화란 말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 인구 유입, 외부 인구는 제일 먼저 학군을 보고 들어옵니다. 이건 전문가 누구나 다 알 수, 학군, 그 다음 교통, 그 다음 공업, 미술관, 음악당, 공공시설, 마지막으로 상업적 편의를 보고 들어옵니다. 건축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이 순서를 알아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됐죠. 근데 그걸 보고 인구가 이동한다? 이건 상행위를 하기 위한 잠깐 방문하는 인구죠. 인구가 아닌 거죠. 방문객이죠. 주변 상권, 자, 1, 2층 다 오픈하면 제가 주변 상권도 잘 된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규모, 교차로, 소통 수준 전면 재검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요. 예,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요건 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산수 조금만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자동차 길이하고 막히는 거 계산해가지고 했더니 창원에서 부산에 가는 거리 1.5배 길이가 확보가 돼야 안 막혀요. 근데 주변의 도로들 다 이제 늘어뜨려 보니까 적어도 59km가 필요한데 지금 스타필드 현재 1.4km 정도, 14km인가 요거밖에 지금 해소를 못 하고 있어서 나머지 빨간색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요건 좀 다시 보시면 놀래라. 2분. 자, 이게 네, 보세요. 길이 안 막힌 여기 보세요. 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길이 안 막힌다고요? 요 보시죠. 하남입니다. 자, 여기 창원 스타필드 드론 띄웠습니다. 사비 들여서. 사비 들였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주변이에요. 방금 전에 아파트 단지 보셨죠? 유니시티예요. 전부 주택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젠가 6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드론으로. 명곡 로타리 차 막 보이죠? 현재만 그래요. 스타필드 안 들어왔어요. 고향 하남 아닙니다. 우리 창원 스타필드 안 들어왔어요. 명곡 로타리. 자,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자, 2018년 11월 11일 이게 분양된 지 3년 된 북면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비어 있어요. 3년 전에도 비어 있었고 작년에도 비어 있었고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비어 있어요. 저번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 전국에 201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동남권 3.5% 자영업자 감소, 전국 1.1% 감소, 창원 9.9% 증가. 여러분들 친구들, 삼촌, 이모들, 제조업에 계시는 분 실직해서 통닭팔로 가신 거예요. 이분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스타필드 들어오면 경쟁력 없습니다. 이 9.9%. 물론 나라에서 이분들 제조업해서 재능을 더 쓸 수 있는 걸 자꾸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중심부 말고 외곽에 들어오라 이 소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우리 유진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규 이사님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한 30초 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압으로 다가와가지고 옆에 딱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발표하시는 분은 이게 긴장되겠어요. 막 저승사자처럼 와가지고 딱 서서 시간 딱 되니까 자리 양보하시죠. 이게 굉장히 좀 결례가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반복되죠.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정한 공정성을 위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딱 발표 시간을 정확하게 15분을 마쳤습니다. 다음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찬성 측의 이석규 그 교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15분 발표 시간 지켜주시고요. 혹시 그 발표 준비는 다 되셨죠? 예. 한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사회자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맞아요. 지금 나른하고 졸릴 시간인데 저기서 보면요, 막 그 열기들 막 눈에서 광선을 쏘면서 이 집중하는 모습이 막 느껴지거든요. 대단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찬성 측의 그 이석규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아까 오전에도 계셨었죠. 우리 이석규 교수님 모시고 그러면 찬성 측의 이 교통, 문화 등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석규입니다. 자꾸 보니까 이게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무료함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자꾸 보니까 이게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조금 제가 앞에 발표한 거에 대한 걸 조금 교정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고양, 하양, 그 하남시 그 법인이 지역 법인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수정하고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제 교통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일자리는 이제 국가적인 관점 또는 지역 경제 관점이라면 이게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형 유통점, 특히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이게 좀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를,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이야기, 우려 사항 이런 것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뭐 축구장 40개 넓이가 들어오지만 뭐 알고 보면 문화시설은 뭐 2%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실제 하남이나 고향에 한번 와보신 분은 거기에 가시면 이게 꼬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쿠아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면 문화시설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이게 그런 어떤 면적까지 다 이게 포함을 해서 광의의 문화로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한 4분의 1 정도 이게 돈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게 기업들도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폰을 통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해야 바깥으로 좀 끄집어내고 그 지역에 계신 분하고 상생을 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창원시만큼 의식이 높은 도시도 없잖아요. 딱 보시면 아 이놈들이 이게 우리 돈 쫙 빨아먹고 도망갈 놈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게 오래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나눌 것이 뭔지 그런 부분들은 이게 현명하게 안을 내주시면 기업들도 그게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기업으로서는 뭐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아마 손 털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의견을 모아 보시고 한번 이게 팩트에 대한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생각 외로 문화시설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젊은 부부들이에요. 옆에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면 풀어놓으면 뭐 한나절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논다 이 말이죠. 뭐 멀리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이게 독신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뭐 펫 여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뭐 이게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그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조화롭게 잘 돼 있어요. 옛날처럼 막 빌딩만 짓고 물건 팔려고 스페이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 이게 자연빛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문화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뭐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생각 외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한 서너 시간을 혼자 다 고객을 독차지하고 주위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이게 기회조차 안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계산해 보시면 머무시는 분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노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시간 또는 이게 한 99분, 1시간 반 정도 쇼핑하고 나면 대부분 떠나세요. 그리고 이까지 한 30분, 40분 차 몰고 오면 고향이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특산 지역을 통해서 맛집이나 이게 그냥 보통의 그냥 재래시장은 매력이 없고요. 뭔가 특화된 매력 시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들렀다가 이게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상생 디자인하는가가 중요하지 혼자 독차지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소비자 삶을 이게 학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대표적인 용어가 뭐가 있냐 그러면 후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단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후생이라는 개념은 이제 보다 객관적으로
야, 그러면 우리 삶에 도대체 하나의 지표로 볼 때 얼마만큼 나아지고 뭐 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일 지표가 뭐 없을까? 그랬을 때 나온 대안이 소비자 후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요즘은 새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저 혼자만 떠드는 개념도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재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학교 쪽에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존 연구들을 다 한번 조사해보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적용을 한번 해봤더니 구체적인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20-30% 정도는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나아지더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 25개 항목 중에 한 2개 정도는 마이너스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대부분은 뭐 편리해진다, 믿을 수 있다, 뭐 이게 애기들하고 이게 놀 공간이 커진다, 평소에 이게 연극도 내가 못 봤는데 거기 가면 볼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들의 생활이 20-30% 정도는 들어올 때 대비 이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 대비 이게 들어왔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후생이라는 부분은 요즘 떠오르는 객관적인 지표다, 이렇게 좀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한 25가지 항목을 제가 그냥 필요해서 막 뽑아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 정책 보고서를 다 봤더니 우리 시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오면 나 삶 중에는 그래, 나는 싼 게 필요해, 가격 하락 효과 라는 부분, 나는 여러 가지 가격 비교를 하고 싶어, 그냥 재래시장에서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대표 상품들을 그 매장에서 다 둘러보면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고 싶어, 이게 가격 다양성이거든요. 그리고 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가격 효과라고 부르고, 크게 비가격 효과는 이제 심리적인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화 공간으로서 늘어난다, 또는 이게 아기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 또는 우리 집 집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이게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게 하나의 지표로 만들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평균 3점이라고 표시하면 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금 내 생활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 3점 미치면 오히려 나빠질 것 같다. 이게 3점보다 커지면 이것만큼 나아질 것 같다라는 이게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보면 이게 조사 기관에 좀 이게 도움을 좀 받았어요.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에다가 창원 시민의 그 인구 분포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한 250명 정도를 랜덤하게 추천해서 이게 어떤 의견, 2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받아서 로 데이터를 이제 저희 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박사과정 선생님하고 같이 이게 팀을 짜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좀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분석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쭉 보시면 자세한 건 좀 지나갈게요. 여기 보시면 칸막이를 좀 해 있는데 가격 효과다, 비가격 효과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보시면 사회적 가치와 가격 하락 효과만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삶의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로 250명의 답을 분석하면, 근데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걸 내가 이게 뭔지 한번 궁금해서 더 이제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이제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효과,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큰 게 들어오면 오프라인에서 같은 파일을 놓고 싸우면 작은 상공인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생 모델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게 가격 하락 효과, 이게 큰 유통점이 들어오면 재래시장보다 싸진다, 싸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품질이 대부분 좀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씩 올라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조건을 봤더니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큰 유통점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는 있지만 큰 경쟁 이렇게 점포가 두 개가 붙어서 경쟁을 하면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싸게 살려면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지.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는 거는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또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반품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는 김에 운동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상공인들하고 뭔가 상생 모델을 잘 만들면 온라인에 매몰되어 있는 젊은 친구들을 오프라인으로 조금 100%다 불러내기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안 나오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표들을 쭉 한번 보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단들께서는 별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이게 그 학문적 입장에서 좀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아니라 어떤 대형 유통점이 들어와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약간 이해 당사자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지표를 보고 서로 이게 정보화 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모델, 그걸 이게 그 대형점 출점에 따른 후생 모델이라는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개발이 완성이 됐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서 돌려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나이대별로 해보시면요 더 심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한 40대 초반 정도까지 하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약간 좀 연령에 따라서는 아휴 그래도 뭐 지역이 지역이지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이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세는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대, 30대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원, 마산이 가장 이게 생산의 심장으로서 활력했던 시대를 되돌아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공학도들이 창원에 있는 공장에 직장을 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인근에 상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00만, 이게 150만 이게 계속 확장되는 형태로 지금 성장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위험 시그널이 이제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다시 좀 이게 유지하거나 하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뭐 효과가 있다는 도표니까 좀 지나갈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교통입니다. 이게 뭔가 교통을 유발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이제 들어오면 이게 좀 번거롭지 않나, 이렇게 교통 조사를 한번 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전문가 팀들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쭉 보시면 여러분 동네니까 더 잘 아실 거니까 지나가고요. 이게 보시면 요 뒤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하고 비교인데 롯데백화점에 대한 경험은 좀 있으신 거예요. 야, 그거 한번 허락해 줬더니 그 인근이 주말 되면 막 이게 교통이 좀 장난 아니고 좀 그렇더라. 없는 것보다 좀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스타필드는 뭐 들어올 거면 그런 거 좀 해결하면 좋지 않냐. 이게 유통업체가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스타필드가 2016년 9월 달부터 출점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추론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없던 업태를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고양이나 하남 이런 데 가보시면 주차장이 지하 4층까지 바로 그냥 슉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거를 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줄 막혀서 들어오는데 1시간 이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교통 유발은 많이 없다. 이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요거는 비교입니다. 이게 뭐 주차, 이게 좀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요. 이게 롯데보다 크긴 하지만 주차 대수도 거의 2배 이상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게 위성에서 한번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차가 이제 이게 줄 서 있는 부분인데, 요즘은 이게 위성에서 찍어 보면 거의 줄 서 있는 라인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이게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대형점이 잘 되려면 이게 대중교통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시와 함께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이게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대중 노선이 좀 많아지면 앞으로 훨씬 더 이게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뭐 이게 교통 문제 열심히 고민들 하고 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열심히 이게 개선책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전하시려고 우리 찬성 측을 대표해서 이석규 교수님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각각 15분씩 우리 반대 측과 찬성 측의 또 발표를 들으셨어요. 또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요. 우리 창원 시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의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의 찬성 반대 발표를 들으셨으니까 또 우리 뭐 해야 되죠? 예, 맞아요. 일단은 휴식을 갖다가 취하는데 휴식을 취하고 이 자리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 바로 모더레이터님들과 같이 각각의 조별 토론 장소로 가셔가지고 조별 토론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밥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예, 조별 토론을 하시고 모더레이터님 굉장히 저희 엄선된 분들입니다. 뭐 대충 하고 밥 먹으러 빨리 가자 이런 거 안 통하거든요. 아예 그런 거 생각 마시고 예, 제대로 저희가 주어져 있는 시간은 조별 토론은 얼마죠? 60분, 1시간입니다. 1시간 꽉꽉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 7시 1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다 같이 자 박수 한번 크게 치시고 예, 네, 잠깐 휴식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조별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모든 행사에는 중요한 게 있죠. 시작 시간을 지키는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을 딱 맞추는 거, 그렇죠? 사회자의 능력은 늦게 시작하거나 중간에 시간이 오버돼도 마치는 시간을 딱 맞추면 되거든요. 저희가 예정돼 있는데 얼마로 지금 몇 시에 몇 분에 마치는 걸로 돼 있죠? 예, 8시 15분에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제 앞에 그 메인 사회자인 김상규 이사님이 전 타임에 마치는 시간을 못 맞췄어요. 맞죠? 약 4분 정도를 오버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분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질의응답은 역시 우리 각 조별 시민 참여단 질문자 선정된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앞에 계신 우리 패널 찬성 반대 패널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규칙은 동일해요. 2분간 패널 선생님들은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분이 되면은 제가 개입해서 예 말씀을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이미 조별 질문을 준비하셨던 조가 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몇 조죠? 5조입니다. 5조. 예, 5조가 못하셔가지고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맨 처음에 5조가 예,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조, 예, 10조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0조입니다. 네,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5조, 10조, 20조 순으로 이렇게 예, 질문이 진행됩니다. 자, 다 들어오신 거. 아니요. 아직이요. 자, 그러면은 예, 시간이 시작됐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세션 3 교통, 문화 등의 삶의 질에 관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발표 들은 걸 가지고 조별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 발표자와 또 전문가 찬성 반대 측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먼저 이번에는 그 앞에는 찬성 반대 어느 쪽부터 했었죠? 네, 찬성 측에서 먼저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소개를 갖다가 해드릴게요. 먼저 반대 측에 그 질의응답에 응해 주실 우리 발표하셨던 유진상 교수님과 그 다음에 박재현 교수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유진상 교수님은 앞에 뭐 이미 발표를 하셨고 우리 그 인제대 대학교의 박재현 교수님 우리 질의응답에 임해 주기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찬성 측에 이석규 교수님 발표하셨던 이석규 교수님과 그다음에 또 우리 질의응답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경상대학교의 김경환 교수님 함께 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오신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앞에 잠깐 모니터 봐주시겠어요? 이 모니터 앞에 아래쪽에 이게 딱 그 발언 시간 시작하시면은 이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이 딱 되면은 이제 발언이 제지되니까 좀 보시면서 여유 있게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마이크 들고 질문을 할까 언제 할까 계속 기다렸던 우리 5조의 질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질문을 갖다가 제가 또 맡게 됐습니다. 5조에서 계속 질문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5조의 이동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큰 살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15년 내지 한 5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 롯데마트 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진짜 그 백화점 하나에 마트 두 개가 겹쳐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쪽에 이제 교통이 가장 많이 타는 주차장, 가장 많이 내리는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시내버스들이 그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대쪽보다는 찬성 쪽에 그 질문을 갖다가 하나 내리겠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교통영향평가서가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보면요. 지금 뭐 시에 지금 심의 단계인가 지금 저희 요 있는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걸 통과하려면 교통영향평가서를 갖다가 분명히 제출해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도 교통이 솔직히 이거 창원 시내가 계획 도시다 보니까 디귿자식으로 해가지고 도로는 좁은데 협소한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 교통량은 계속 그 막히고 있고 또 다시 또 유니시트 6,100세대가 이번 12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래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막힐 것이고 또 스타필드가 개장되면 또 교통이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도 솔직히 교통이 막히고 점차적으로 막히거나 가는 추세인데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는가 찬성 쪽에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됐던 게 개점 후 모니터링을 통한 교통 해결보다는 개점 전에 그걸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조의 질문자께서는 찬성 측에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 꽤 길었습니다. 잘 요약하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 견해로 하자면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교통 유발됩니다. 그러면 교통 유발을 겁내면은 구데기 무서 장 못 담듯이 도시 개발 전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 개발은 개발대로 하면서 교통 풀어야 하거든.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교통 체계는 창원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 활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개인 교통을 좀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창원시에서도 슈퍼 BRT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함께 개인 공유 모빌리티가 활성화된다면은 개인 교통을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점의 모니터링을 통한 해결 방안보다는 사전이 좋지 않느냐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스타필드 측에서는 좀 찬성책이 나왔지만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어떠냐 서울시 같은 거 예를 들면 서울시 롯데월드 타워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놓은 정책이 뭐냐면은 주차 요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만일 심각한 예상된다 할 것은 문제 생기고 나서 뭐 주차장을 유료화하고보다는 이 유료화하면은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특히 지방에서는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상된다면은 절정 주차 요금을 정해놓고 개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차츰차츰 풀어주게 되면은 그런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두이모 장 못 담지 마시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교통대로 풀이하면 창원시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 네, 시간도 남겨주셨어요. 예, 다음은 10조 발표 준비되셨나요? 네, 발표 질문 준비되셨나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스타필드는 그 소비의 공간이라는 반대측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본인 소개도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창구에서 온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측에 여쭐게요. 그 스타필드는 이제 문화의 공간보다도 소비의 공간이라는 의견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혹시 다른 대안 같은 걸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반대측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 여행 다니잖아요. 외국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에 좋은 산책하고 또 쇼핑하기 좋은 거리들을 걸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걷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뭔가 사고 싶겠죠. 그럼 조금 또 이동해서 사러 가는 와중에 그 동네 문화도 보고 동네 사람들 얼굴도 마주치고 그리고 물건 사고 나면 또 영화 보고 싶어져요. 그죠? 그럼 또 조금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중에 그 도시의 풍경을 보고 분위기도 느끼고 그게 낭만이잖아요. 오로지 우리가 사기 위해서 물건 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복감,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복합 쇼핑몰은 상행위를 오로지 상업,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저도 한 1시간 정도는 2시간 정도 쇼핑몰 산책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지쳐요. 다음에 또 가기 힘들고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제복에 똑같은 사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스타필드의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창원 고유의 문화, 사람들의 성격, 그 길의 색깔, 특징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왜? 가다 놨기 때문에. 상자 안에 가다 놨잖아요. 왜 가다 놨을까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돈 빠른 속도로 많이 쓰게 만들기 위해서 한 덩어리다 묶어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다 우리가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1, 2층 오픈하세요. 그럼 찬성할게요.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교통 유발 안 되는 외곽에 얼마든지 자리 많잖아요. 거기다 하시면 찬성할 겁니다. 예, 시간 딱 맞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조 질문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6조, 3조 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리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20조는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찬성 측, 그다음에 반대 측 질문했죠. 그럼 20조는 어디에다가 질문할까요? 예상이 되죠. 찬성 측 질문일 겁니다. 네, 20조 질문 준비하셨죠?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자산동에서 온
성춘석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찬성촉 측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찬성촉 쪽에서 교통영향평가가 결과가 문제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창원은 출퇴근 시간이 되고 또 휴일이 되고 하면 교통 지옥입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 오셔가지고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그 보고서를 제작하신 분이 대구 가톨릭 대학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 외부인이 과연 창원의 그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우리가 볼 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뢰성이 있는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역 전문가가 포함된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조는 찬성 측에 질문하셨습니다. 예,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교통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게 상권 입지 분석이라든지 임팩 분석을 할 때요, 우리가 이게 검증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짓는다 또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교통이잖아요. 그래서 교통평가 보고서라는 걸 내고 공론화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전체 그 보고서를 다 안 읽어보시고 아마 우리 컨선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부각한 것만 보셨는데, 그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 교통평가상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게 결론이고요. 다만 이게 복합 쇼핑센터가 들어오면 지금의 어떤 도로 상황에서는 이게 교통량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보완책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단서로 몇 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단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대책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 교통평가위원회가 작동이 되게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건축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말 이거는 법적으로 이게 생활에 불편이 생긴다라고 이게 단지가 생기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주민분들이 이게 복잡해도 나는 좋다라고 이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또 걱정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실에 보면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교통 마비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뭐 60km 차가 쓴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창원에서 진주까지 차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 시간보다 질문 이게 지가 있는데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길고 디테일합니다. 아마 좀 더 이렇게 다음 가실수록 이 질문이 우리 그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도 굉장히 답변하기에 이게 굉장히 벅찬 느낌을 들 정도로 이렇게 질문이 좀 더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신 거 맞죠? 예,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20조의 질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조 질문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3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6조 질문 준비되셨죠?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고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중동에서 온 명승희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쪽에 교수님께 물어볼 건데요. 스타필드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예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은 아침 출근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창원은 도로가 다른 부산이나 경남 쪽에서 도로가 제일 괜찮다고 넓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부산보다는 체증이 없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1시간 외에는 체증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10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때는 스타필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반대 측에 대해서 우리 16조에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준비되신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0시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쇼핑하러 오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의 정체를 유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주말이라든지 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정체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얘기를 하면서 교통영향 평가 내용에 있어서 교통량 평가에 대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창원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보고서를 읽었고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는 첫 번째 교통량 평가가 영역이 좁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훨씬 더 넓은데 너무 좁은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단은 여러 차량들이 들어왔을 때의 진입로에서의 교통체증 문제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길은 도계 삼거리 쪽에서 시티7 쪽으로의 이 길은 평상시에도 낮 시간에도 매우 정체가 많은 길입니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정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그쪽에서 진영으로 넘어가면 진영 신도시가 있고 진영 신도시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도계 상거리로 유입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마산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까 유료화 문제가 있었는데 유료화 문제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유료화를 했는데 끊임없이 롯데월드에서는 그거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관계된 일들을 좀 했기 때문에 하는데 결코 그 롯데 측에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16조까지 질문을 했고요. 다음 질문은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3조에서 공통 질문 준비하셨는데 3조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14조와 9조, 14조와 9조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3조 질문 혹시 준비되셨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창구에서 온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네. 예, 여기 일단 오니까 전부 창원시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오신 것 같고 저 또한 창원시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찬반 양측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 반대 논리로 이 비용 지불 없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다는 점을 드셨는데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실제로 비용 지불 없는 휴식 공간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로 확보 제공이 가능한지 또 반대 측에는 반대 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비용 지불 없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어떤 것이고 스타필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찬반 양쪽에 공통으로 드리는 3조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이 먼저인가요? 네네, 찬성 측 답변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간 동안 반대 측 답변하실 수 있게 먼저 몇 부탁. 분인가? 2분입니다. 똑같 동일하게 2분입니다. 네, 시작 부탁드립니다. 스타필드 창원점은 문화체험시설 2%라는 말은 건축법상 용도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의 총 면적에 대한 비율이 2%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금시설이라든지 다음에 옥상의 스포츠 몬스터 아쿠아필드를 포함할 경우 문화체험시설의 실제 비율을 나타내는 전유 면적 대비는 25.8%입니다. 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고 사회자에 제출할 것이고 저희 휴대폰이 있으니까 진행용을 통해서 필요한 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일 이제 이 문화체험 시설에는 아이스링크, 뭐 앙벽 등반, 로프 클라이밍, 유교 코스, 뭐 아동 특화 도서관, 문화, 교육, 스포츠 콘텐츠, 전국 유명 맛집 등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시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스타필드 측에서도 시설을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하니까 스타필드 측에서도 문화체험 시설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게 답은 돈 안 내도 공간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동 코엑스 같은 데 와 보시면 스타필드가 도서관을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주민들의 오히려 자랑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그 계획서를 너무 조금 편협되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돈 버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당연히 돈 안 내면 문화시설 못 쓰게 할 거다. 그게 아니라 이게 생활 공간이에요. 생활 공간. 많이 오셔서 여름에 에어컨 집에서 안 트셔도 에어컨 빵빵 돌아가는 이게 쇼핑 시설에 와서 애기들하고 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왜냐하면 우리 애하고 가서 내가 보낼 수 있는 곳이니까, 또는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도 되는 거죠.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3조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네, 이번엔 반대 측에서 예, 답변하시겠습니다. 우선 확실히 하고 싶은데 도서관 빼고 도서관 들어옵니까? 그거 묻고 싶고 도서관 빼고 여유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 제가 가봤어요. 혹시 여성분들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 한 2시간 다니면 쉴 데가 없어요. 앉아서 딱 의자 보여서 앉으면 커피 마셔야 돼요. 이쪽에 의자 하나 보여서 앉으면 물건 사야 돼요. 확실합니다. 절대 그냥 놀리는 법은 없어요. 도서관 오픈 도서관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는데 창원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도서관 하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카페처럼. 근데 우리 그 창원에 지혜바다 가보셨나요 혹시? 도서관도 대표 도서관도 만들고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요. 다 공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땡큐죠. 얼마든지 감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것도 책을 팔기 위한 거고.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무소 건물이 오피스 빌딩 상업시설을 하면 코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공의 공간, 계단, 화장실 합해서 30% 정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스타필드도 뭐 30% 정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돈을 내지 않고 쉬겠다는 공간은 앉아서 쉬는 공간이에요. 적용수 보고 내가 살 물건 안 보고 나무 보고 물소리 듣고 하늘 보고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술관 박물관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술관 박물관 가도 돈 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30-40%가 다 그런 공간으로 채워져 있어요. 사색하고 쉬고 친구 만나서 돈 안 내고도 차 마실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좀 전에 교통 영향평가 지금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에서 교통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게 다시 한번 교통 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억 원이란 돈이 없어서 2천만 원 가지고 신세계의 데이터만 가지고 재점검을 한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주신 예, 패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질문, 그것도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2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앞에 막 타이머가 축축축 가고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주장을 2분에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지금 호응하고 있거든요. 이 네 분을 위해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릴까요? 예. 예. 다음에는 공통 질문을 저희가 이제 3조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찬성 측의 14조가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조 질문 이후에 9조와 6조 이 순으로 계속합니다. 9조, 6조. 네. 14조 질문 혹시 어느 분이신가요? 여기요. 이쪽에요. 예. 죄송해요. 14조를 여기서 예, 이럴 수도 있죠. 자, 제가 떨고 있을까요? 안 떨고 있을까요? 예? 저 떨고 있어요.
떠는 모습 안 보이세요 지금? 얼굴이 편안해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무지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으면 안 떠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저를 위해서도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4조 그러면 준비하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산에서 온 이병환이라고 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가 생활만큼이나 교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찬성 측 교수님들은 건물 부지에 가보셨는지 일단 궁금하고 아까 주차 공간이 지하 주차장에 한 3,500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350대만 가도 그 주변에 다 막힐 것 같고 점심시간부터 거기는 아마 제 생각에 다 막힐 것 같은데 퇴근 시간 되면 지금보다 더 막힐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옆에 뭐 서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나 그런 걸 없애서라도 그럼 뭐 길을 뚫어서 만들어 주든가 하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결과 뭐 의경이나 주차 요원이나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상당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유진상 교수님이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참여단 분들이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교통에 대해서. 그런데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타필드 창원점이 그렇게 뭐 거대한 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제외할 경우는 롯데백화점의 겨우 1.7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스타필드 창원점의 1.16배인 시티7 몰이 계획될 시에 교통 대란이 온다고 시내가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개점 후에는 그 교통 대란선은 다 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그에 대해서 큰 묻지 마시고 사업주가 평가를 내서 개선할 수 있는 하고 또 못하는 것은 시에서 만약 옳은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요금 정책으로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본건에서 더 중요한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는 모바일 쇼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모바일 쇼핑 증가율이 34.6%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쇼핑은 더구나 이 중독성도 강하고 온라인으로 고객 관리는 오프라인 지금 이상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몰에서 놀고 먹고 쇼핑하는 몰링이 가능한 판매 시설이 쇼핑객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하고 모바일 쇼핑에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지금 창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모바일 쇼핑을 하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원정 쇼핑하는 겁니다. 원정 쇼핑.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토끼도 지키고 바깥토끼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원의 소상인들은 지금 앉아서 팔 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로 또 둔갑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창원이 상업이 살아남습니다. 이 점 참가단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지금 우리 시민 참여단 분들께서 휴대폰이 혹시 무음이나 진동이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전 질문에서 휴대폰이 울렸었죠. 그래서 조금 답변하시는데 불편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제가 얘기하면 또 민망하니까 한 타임 쉬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휴대폰을 지금 무음이나 진동 아니신 분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변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몇 조죠? 예, 9조입니다. 우리 9조 질문 준비되셨죠? 네, 질문 준비되셨으면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에서 온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반대측에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은 도심이나 녹지가 적고 대기를 볼 때 여러모로 도심지 공원이 필요하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 도시라서 녹지나 공원이 많습니다. 반면에 편의시설이나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타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도심 지역에 이제 복합 문화 단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스타필드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그 부지에 대구나 부산처럼 편의 시설이나 체험 시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9조는 반대측에 질문하셨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창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공원 일몰제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아까 질문 중에 부산 지역에나 대구에 시내의 편의시설이나 체험시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설은 돈 내고 사용하는 유료 시설들일 뿐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산이라고 하면은 특히 센텀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롯데 백화점, 그다음에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하고 그다음에 신세계 몰, 그 옆에 이제 그 영화의 전당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 시설하고 이쪽은 문화 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상업 시설인 거죠. 거기에는 실제로 문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유료죠. 영화관이나 링크나 뭐 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전당은 영화가 다른 지역, 다른 옆에 있는 CGV나 롯데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죠. 부산 영화제 때문에 만들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필드를 통해서 창원에 엄청난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올 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상업 시설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던 롯데타워몰을 가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롯데타워몰도 저도 그 짓는 관계 중에 여러 번 관여되는 일들이 많아서 했는데 거기에도 실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 다 유료입니다. 저희 롯데 영화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돈 주고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시내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6조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조 그리고 8조 이 순서로 계속 질문되겠습니다. 예, 6조 다음에 11조, 8조. 예, 혹시 6조 질문 준비되셨어요?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온 원치환이라고 합니다. 전 스타필드가 입점된다면 스타필드 내 점포를 분양받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유익한 자리에서 창원 시민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필드 부지 주변의 주택가 및 인근 거주지의 교통 불편 및 소음, 생활권 침해 등의 애로 사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게 플랜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랜이 뭐냐 그러면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게 이제 교통이잖아요. 도로 같은 걸 회사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건물 디자인을 확정을 못 해요. 건물 안에 정확하게 뭘 넣고 이게 어떤 장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안은 가지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다는 게 고양이나 하남하고 아주 뭐 다르게 짓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분명한 것은 기존에 있는 백화점 이게 복합 쇼핑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생각 외로 많아요. 아마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이게 공원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긴 하지만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문화의 개념이 좀 달라요.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사지 않더라도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도 문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락을 좋아하면 집에서 오락하면 와이프 눈치가 많이 보이지만 꼬마에 데리고 가서 이게 4시간 동안 꼬마하고 재밌게 놀다 오면 어느 그 와이프가 그걸 이게 야단치겠냐 이 말이죠. 자기한테 한 서너 시간에 이게 자유 시간을 주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동적으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뭐 이게 설사 백화점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가서 돈을 다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된다 하는 게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간 이게 뭐 이게 3만 명이다, 2만 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교통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있으면 주민들이 아마 구체적인 안을 전달할 겁니다. 야 너네가 들어왔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대신에 뭐 해라 뭐 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애기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제도적인 절차를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 영향 평가 이런 막 저희들이 지금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 참여단 선생님들께서도 교통 영향 평가다 뭐 이런 평가 쓰시는데 일상생활에서 써 보셨어요? 안 쓰셨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사실 공부하시고 이게 어떤 거다를 갖다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역시 이 공론화의 수기 과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교통 영향 평가라는 개념을 알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좀 더 이제 이 과정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곳에 가셔도 이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몇 조 질문이죠? 알려드리겠습니다. 11조죠. 네, 11조 혹시 질문 준비되셨나요? 네, 되셨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성산구에서 온 김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대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가 입점하지 않는다면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공간은 창원시만의 문화와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공간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반대 측에 그 질문하신 거죠? 네, 답변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스타필드 입점하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 12개의 대형 마트 있어요. 창원에. 공원 곧 부족해집니다. 공원 일몰제 사유재산으로 공원 쓰고 있는데 대상공원 전부 다 우리 거 아닙니다. 공원 다 이제 거기다 다른 것들 사유재산 아파트 같은 거 곧 있으면 일몰제 잘 모르시죠? 우리 공원 아니고 사유재산을 공원을 빌려 쓰고 있는데 내년에 끝납니다. 공원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수준 높은 도시는 뭘 하느냐 이런 데다가 일민미술관, 호암미술관, 기업 미술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유치해도 되고 복합도서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도서관과 체육시설 합한 것들 그런 것들 유치하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 시민의 수준에 걸맞는 걸 하자는 거죠. 기업체 수준에 걸맞는 거 말고 우리 건 우리가 지켜야죠. 자, 스타필드는 우리 국가 브랜드잖아요. 쉽게 말해 수도권에서 하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39사단 자리는 그 아파트 단지 분들 공간만이 아닙니다. 30%는 창원 시민 전체 공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가운데 있는 뚫려 있는 공원은 그 역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쭈삣쭈삣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편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시민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주셨어요. 네, 다음은 8조 질문할 차례입니다. 8조 다음에는 13조, 2조 이 순서대로 계속 질문 나가겠습니다. 8조 다음에 13조, 2조 혹시 질문 준비되셨어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소답동에 사는 이정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타필드 부지는 우리 집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온다니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머리도 아플라 그래요. 그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걸 또
제안하게 됐는데요. 의견을 내게 됐는데요. 스타필드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시설은 뭐가 될까요? 우리 조 대부분은 키즈카페, 수영장, 스포츠센터 이런 곳은 문화가 아닌 상업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층에는 이런 공간도 문화로 봅니다. 이 두 계층의 절충은 뭘까요? 스타필드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물을 1층으로 오픈되게 하면 상호 소통이 되는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신 선생님 찬성 측에 하신 거 맞죠? 네. 네네, 찬성 측에 지금 이렇게 긴 질문을 하셨어요. 예, 답변 준비되시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먼저 우리 시민단 이게 우리 우리 시민단께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녀분하고 같이 살고 계시면 자녀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우리 집 앞에 스타필드 들어오면 좋겠니 안 좋겠니 물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 머리가 좀 덜 아프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이게 문화에 대한 이념을 하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신적인 어떤 조금 허전함, 그러니까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스타필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창원에 뭐 전문 이게 예술 이게 예술의 전당처럼 이런 게 들어온다 해도 유지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그걸 뒷받침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쇼핑 어차피 필요한 걸 사러 가는 시설물에 내가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꼬마들이 뭔가 막 온라인에 매몰되는 이런 이렇게 황폐한 이렇게 가는 어떤 시골 어떤 이게 풍경 서울 시골대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나마 이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화의 개념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절충하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문화가 필요하지 그냥 루브르 박물관처럼 명화 갖다 놓는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약간 좀 미래를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 속의 문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타필드가 무엇을 해줄 건가 하는 부분들은 기본 패키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창원 지역 이게 지역 법인입니다. 이게 아직 공표는 아직 안 됐는데 지역 법인화 될 가능성이 감사합니다. 높기 때문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워낙 뭐 질문 개수가 많아서 질문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3조입니다. 그렇죠? 네, 13조. 예, 질문자 준비되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3조 질문자 이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3조는 반대 측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유료로 사용하더라도 문화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반대 측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 측의 13조는 질문하셨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답변이 앞에 질문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경우에 실제로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에 불특정 시민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필드로 유입되는 차량에 의해 가지고 정체가 많이 되게 되면은 도로 확장을 해야 되겠죠.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은 창원시에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다른 데 투입될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빼앗기게 된다. 그것은 부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센텀이 대표적인 잘못된 도시계획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삼성역에 서울에 있는 삼성역의 스타필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주차비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30분 초기 30분에 2,400원, 15분당 1,200원씩입니다. 그리고 1일 주차가 48,000원입니다. 거기에 차를 몰고 가서 스타필드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읽고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는 거기에 상점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주차권을 받아서 내지 않으면은 항상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틀리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도서관은 복지라고 포장되어 있는 미끼 상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점들에게 상점들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창원을 대표할 만한 문화시설이라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2조. 네, 2조의 질문 준비되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창구에서 온 이지혜입니다. 네. 찬성 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쇄형 공간 구조의 장단점과 쉴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의 무료 이용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마 뭐 현재 스타필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요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건축 계획 시에 실 공간 마련을 위해서 아마 성의껏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설문제는 보면 또 주차장의 문제도 있었는데 현재 어떠냐면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 창원점은 법정의 214%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 대비 주차장 비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이 58.3평방미터 하는데 근데 스타필드는 46.8평방미터 하대로 스타필드 롯데백화점은 1.25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린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건설한 스타필드 고양역, 스타필드 고양역 같은 경우 공원을 깔아문 게 아닙니다. 공원은 그대로 두고 지하에 주차장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라든지 혹은 스타필드 하남전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언 기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본건과 관련해서 시대의 변혁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혁에 순응하면은 태우고 가지만 거부하면 끌고 갑니다. 저희들이 끌려가다가 식민지 36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상업의 대변혁기입니다. 솔직히 제가 7학년 저도 집에서 쌀, 잡곡, 채소, 생선 대부분 다 모바일 쇼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기보다는 생선이 문 앞에 다 갖다 놔주제. 그러니까 굴을 저희가 통영 굴을 좀 사 먹다 보니까 빨리 사가라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은 지금 대변혁기인데 이건 즉 모바일이 즐거운 몰링이 즐거운 판매실을 조성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양산이 못한다면 창원시의 상업은 앞으로 몰락할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4조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4조. 예, 4조 다음에 15조, 19조. 이러면 오늘 준비된 질문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혹시 4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결국은 깜빡하고 바로 드려가지고 우리 질문하시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다음 4조, 15조, 19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조 질문 준비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용호동에 살고 있는 전유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측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요.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앞에서 다 나온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다 같이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까 섹션 3 발표 때 반대측에서 지금 섹션 3와 관계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려셔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일단 스타필드 쇼핑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쇼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넘게 창원에 시내에 있는 마트를 쇼핑하지 않고 있어요. 모바일 쇼핑이나 부산이나 기장 이런 곳에서 제가 쇼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창원에서 돈을 벌고 타지에서 비용을 쓴다면 그 돈은 창원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진주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찬성한다 그러면 저희가 진주에 돈을 쓰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익이 뭡니까? 소상공인하고요. 반대 이유가 소상공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네, 4조에서는 반대 측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하고 주신 질문이 좀 다른 내용이네요. 지역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하신 거네요. 자, 진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2만 명 이상이 실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아버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지인들도 많아요. 그렇게 원하시면 진주에 가면 제가 찬성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답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렸고. 예. 그리고 아까 그 다음 질문이 뭐였을까요? 스타필드에 쇼핑을 하는데 크게 쇼핑을 하나, 비용을 지불하나, 소상공인 가게에 가서 그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노동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스타필드에서 3,000명 고용을 한다면서요. 그 중에서 관리직 20명, 그 다음에 또 단순 직업 하시는 분 또 뭐 몇백 명, 그리고 대부분의 1,600명, 300명에 해당되는 분은 원래 소상공인 여기 계시던 분들이 수평 이동하는 겁니다. 신규 고용 창출이 아니라고 몇 번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 착시 현상 때문에 헷갈리는데 1,600명, 1,500명이 신규 고용 창출이 아니라 원래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 사주는 게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스타필드 가서 사나 여기서 사나 사서 상행위를 하는 그건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폐업하는 숫자를 보면 월등히 많다는 거. 소상공인들 현재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스타필드에 돈 써준다 그래서 크게 부가 유출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금 우리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써줘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실직자들의 수를 보면 그건 바로 우리 친구고 아버지고 이숙이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꾸 진주 이야기, 저는 진주에 연고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내가 50대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 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막 손을 드시려고 하는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저기 지금 강단에 선생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글씨 뭐죠? 두 글자 경청. 한번 50대 이상 되는 분 한번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경청. 왜 50대인데 안 하시죠? 딱 보기에. 이것은 김상규 우리 이사님 사회자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다름은 있지만 틀림은 없다. 적어도 저희가 예. 네네. 다름은 이게 딱 끊어주는 이 센스 맞죠? 서로 다름은 있지만 틀림은 없다. 그 말씀은 서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청하고 서로 자신의 판단을 갖다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정을 약간 변경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박수 한번 같이 한번 드릴까요? 예. 자, 이제 두 개의 질문 남았습니다. 15조. 네. 15조.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대방동에서 온 이수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어떤 지역에 들어올 때는 그 지역색을 조금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론화가 막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갈등이 자꾸 조정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 일단 찬성 측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이제 호주 캔버라 도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계획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군수 산업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특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어떤 누비자를 활성화시킨 그런 친환경 도시 이미지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기계 산업 단지에서 이제 미래에는 수소 산업 에너지
그 활성화하는 그런 연간 산업 등 연관된 산업으로 그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탈바꿈되고 있거든요. 도시 이미지가. 그런데 스타필드가 이러한 어떤 창원의 어떤 지역 이미지 색깔과 맞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스타필드가 기존에 있던 어떤 창원 문화시설과 어떤 특화된 차별화된 문화시설을 뭐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15조에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찬성 측에 예 주어졌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마 찬성 쪽에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먼저 이게 굉장히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이게 창원 시민 여러분들의 시민 의식도 높으시고 질문도 굉장히 예리하시고 찬성이든 반대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창원 발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하셔서 이게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라고 이게 부탁을 드리고, 제 역할은 그냥 팩트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화에 대한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게 옆에서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요,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설을 탁 만들어 놓고 불변이라는 게 아니라, 스타필드가 뜻하는 거는 기본 개념은 문화적인 공간만 확보를 해주고 거기에 이게 색채는 여러분들이 입히는 겁니다. 야, 거기서 랩 공연 한번 해보자, 뭐 이게 우리 애들 이렇게 데려가서 연극 공연 하자, 또는 연극팀 불러서 하자, 이런 모든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쇼핑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쇼핑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걸 보고 가서 쇼핑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를 이렇게 꿈꿔보면 정부가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큰 한 50%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에는 좀 벅찰 경우에는 사기업들이 그걸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선두에 이런 복합 쇼핑몰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아마 여기 연극하시는 분들 보시면 극장 빌리는 게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가서 이야기하면 해준다 이 말이죠. 관객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오픈 플랫폼의 개념의 복합 쇼핑몰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아마 두 분 선생님도 약간 이게 오해는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BGM이라고 하죠. 배경음악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예, 19조 준비되셨죠? 네. 네, 19조에서 오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산 하포구에서 온 송치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앞에서 질문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요. 질문 내용을 좀 바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창원이라는 도시가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공간, 특히 인프라 같은 그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굳이 무료가 아니더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스타필드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거리처럼 그런 랜드마크 같은 거리를 소상공인 분들이랑 창원시가 같이 만들어 보실 계획이나 아니면 제공하실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19조는 반대 측에 마지막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개 교수라서 시장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하남공원 지하를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을 그 지하로 써야 되는데 스타필드가 쓰게 될까 봐 우려를 하는 거고요. 상인들 문제 있습니다. 창원시 상인연합회 지금 안 왔잖아요. 대호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종류 내에서 대안을 드리자면, 상인들한테 가로별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당신들의 가로를 살릴 대안을 내놔라. 그럼 창원시는 주차장 해주고 뭐 가로 정비 사업 보조를 해주고 그런 돈을 드려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필드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그런 문화시설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30%를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이런 걸로 좀 오픈해서 언제든지 프로그램 바꿔가면서 한다 그러면 상행이 안 하고 그런 정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스타필드는 결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교통 영향 평가는 반경 1.6km 안에를 했어요. 신세계에서. 근데 교수님 우리 둘 다 교통 전문가니까 훨씬 5km까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금 교통 영향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남이나 고양은 차로가 8차선 4차선입니다. 8차선 4차선. 우리는 4차선 2차선이에요. 하천을 하나 끼고 있는데 100%입니다. 그 하천 메꿔달라 그럴 거예요. 차가 막혀서 하천 메꿔서 우리 그 스타필드 들어갔는데 차 안 막히게 해달라고 언젠가 4, 5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문화는 삶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스타필드처럼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한다면 얼마든지 저 환영할 수 있습니다. 1, 2층 오픈해서 30% 문화 공간을 시민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찬성할게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네. 시민 참여단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세션 세 번째 저희 주제 교통이나 문화 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듣고 조별 토론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각자가 또 판단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질의응답 발표와 그다음에 질의응답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 시민참여단과 함께 해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큰 박수로 예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